지금 방금 기자가 전해준 대로 이 어금니 아빠의 여중생 살해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 것도 많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조금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아주 빠르게 발부가 됐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인 혐의 갖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따님도 유기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억대 후원금 받아가지고 호화 생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오히려 성실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보시면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의혹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씨의 이중 생활입니다. 이 씨가 지금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아픈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범죄자였고, 그리고 또 여러 외제차도 끌고요. 굉장히 생활이 호화스러웠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워낙 이 딸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아직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최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전 국민이 좀 배신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농락당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딸 치료비를 만들겠다고 해서 모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버지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자동차 튜닝에 열성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본인 명의의 외제차의 경우에는 미국산 차량을 갖고 있었다 4천만 원대 차량이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지인 명의라든가 형이나 누나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딸 치료비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고를 겪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맞는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차가 석 대입니다. 네. 한 대 이제 미국 차는 본인 소유고요. 네. 나머지 한 대 에쿠스는 누나차. 네. 그리고 또 범행에 이용이 됐던,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흰색 SUV BMW 차량은 또 형의 지인의 차죠. 네. 그리고 또 교회 다닐 때 딴 사람들이 본 차도 수입차가 두 대가 더 있고. 네.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 소유 차량은 두 대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차량을 본인이 거의 자기 차처럼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 이번에 사치 유기할 때도 결국 본인 차처럼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다 이모 씨가 다 되고 명의만 다른 사람 걸로 돌려놓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왜 거예요. 그랬을까요? 혹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자기 차거나 자기 재산으로 잡힐 경우에 모금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인사건 관련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단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중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게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다 본인 돈으로 들어가서 다 다른 사람의 명의만 해놓은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고 SNS에 딸의 아픔, 딸의 앞으로의 치료 과정, 우리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책도 내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대담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게 된다면 언론과의 접촉이라든가 SNS에 자기의 어떤 심정을 피력한다든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보다는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걸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9월 초에 자신의 부인이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본인이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을 또 SNS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전 국민들 대상으로
대국민 사격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을 보게 된다면 뭐 온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외제차를 이용을 한다든가, 보통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살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갖다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지금 온 국민이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저렇게 잘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그 몸에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는 모습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저랬을까? 저 사람 참 심리 상태도 참 궁금하고요. 왜 딸의 친구를 죽였을까? 이것도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동기는 아직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고, 딸도 아직 지금 온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딸이 본인의 친구를 데리고 이 집에 와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성행위 관련 도구들도 나와서 뭐 그런 걸 요구했다 거절해서 혹시 살해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의 행태는 아니죠. 지금 차량 이용도 그렇고 온몸에 문신을 한 것도 그렇고, 문신을 보통 누가 하나요? 조직폭력배들이 과거에 많이 하잖아요. 예. 네.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본인의 위용을 과시해야 되는 예. 사람. 그래서 무언가 이 문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억압해야 돼서 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어린 이런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 문신을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과정들도 한번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이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너무 흘려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지나갔던 건 아닐까 생각해요. 미담으로만 듣고. 네. 왜냐하면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네. 찾아보니까 내가 감옥을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그 구속이 돼서 감옥을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걸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조폭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신을 이미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시절부터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 또 그 문신을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언론에서 선행을 이제 알리는 데에만 좀 치중을 하면서 검증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닐까. 당시에 뭐 모금이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네. 금액이 모금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뒤늦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뭐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가 공짜로 안경을 나눠주면서 그 일부를 이제 성금으로 모금한다거나 이런 여러 이벤트까지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까지 가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활동도 하고 국토 대장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선행들을 하면서 상당 금액의 돈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그러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증하는 작업엔 좀 미흡했던 것도 아닐까. 그리고 올해 초에도 사실 3,500만 원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 치정이나 돈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올해까지 그동안에 이제 화제를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다가 돈을 모금했다가 그 돈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고를 만약에 다시 겪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여러 가지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뒤늦게 한 8년 전에 성폭행 당한 것을 가지고 굳이 의부 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던 문제라든가, 또 이후에 뭐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유서에 부인한테 그 성폭행 부분을 다시 한번 재현하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네. 이런 게 사실 돈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이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중생 딸의 친구를 왜 살해했냐는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근데 지금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목줄림 흔적은 나왔는데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범행 동기 혹시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이제 궁금한 그런 점인데요.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 딸이 자기가 초등학교 동창생들 여러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그렇죠.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자체가 다른 그 아이들과의 어떤 그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 거절했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학생만이 그 성격이 그렇다 그래요. 남의 어떤 제의를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가긴 갔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별로 친하지도 예. 않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아이를 갖다가 최초에는 지금 추정되기로는 뭐 집안에서 음란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부검 결과
이제 그 시신을 유기를 할 때 옷은 다 벗겼지만 뭐 성폭행 흔적은 아, 없다라고 옷을 다 벗겨놓고 벗긴 상태에서 유기를 했다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범죄자들이 그 교도소라든가 이런 네. 데서 지난번에 그 더들강 사건 같은 경우도요. 피의자가 그 모든 그 피해자들의 그 옷을 다 벗겼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벗겼거든요. 그것은 이제 혹시 그렇게 벗기게 되면은 거기에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라든가 이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제 옷을 다 벗겼기 때문에 어떤 성폭행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부검에서는 그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딸이 현재 전혀 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딸이 다시 이제 깨어나면은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의혹투성이 사건인데, 자, 딸은 지금 현재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에 완전 이상 소견은 없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은 도대체 왜? 자, 딸이 아빠가 강원도 영월에 시신을 유기하는데 따라갔었고요. 우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CCTV, BMW 차량에 시신을 옮겨 담는 듯한 모습에도 딸이 서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찍혔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딸이 어쨌건 지금 이 CCTV 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범행에 최소한 사체 유기에는 가담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될 건 과연 이 딸이 처음에 자기 친구를 부르고 그 이후에 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예. 네. 지금 이 씨가 강압에 의해서 강압을 하고 이 딸이 어쩔 수 없이 따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왜 집에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일단 피해자 이모 씨는 뭐 전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딸하고 이 아버지하고 분리해서 신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풀릴 개연성이 있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 사실 또 하나 이상한 것도 있어요. 10월 2일 날, 그러니까 범행은 9월 30일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1일 날 이제 사체 유기를 하러 강원도에 갔다가 10월 2일 날 아빠하고 둘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를 아까 말했던 그 뭐 냉장고에 있는 그 본인이 자살하려고 둔 약을 그 여학생이 먹었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체 유기한 거다라고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걸 또 같이 찍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딸아이가 거기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이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해서 신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아무래도 여중생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강압적인 뭐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직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너무나 뭐 아버지가 무섭다거나 해서 동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 여러 딸은 가능성이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유전병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 딸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털어 먹은 것도 이전에 먹은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급습을 하기 직전에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예, 닥칠 때 그제서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먹었다는 그러냐면 거군요. 처음에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네. 그 약의 기운이 퍼지는 상황에서 점점 상황이 좀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동영상, 즉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놓고 난 뒤에도 수사관들이 수사망을 자기에게 좁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털어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봉구에 또 따로 이제 집을 갖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도주 행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자기들이 생각을 한 것보다는 빨리 경찰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서 털어넣은 것인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강압이건 아니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든 간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이가 14살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나이가 35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살한 어머니가 32인데 그럼 몇째 아이를 낳은 10대의 아이를 갖다가 출산했다는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 전과도 많고 교도소도 들락날락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비춰지기 때문에 더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같이 동조했다. 거기에서 자기가 뛰어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예. 봅니다. 심리적 장악 상태. 그러면 딸도 교수님 보시기에는 피해자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딸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 물론 이제 그 CCTV에 찍힌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자기 친구를 갖다가 옮기는데 옆에 그 일조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딸도 정신적으로 피해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공범도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유서를 대신 올려준 형이 있고요. 또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와줬던 형의 친구도 지인도 있고요. 가족들이 뭐 가까워서 차도 빌려주고 할 수는 있다 쳐도 이렇게 극악한 이 범죄 행위에 동조해주는 사람,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알고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형이 만약에 이런 거를 내 동생이 유서를 써서 이걸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제가 가장 먼저 보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니면 제가 달려가겠죠. 예. 무슨 일이 있냐? 아니면 연락을 취하겠죠. 그걸 멀쩡하게 경찰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동생이 그것도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 차량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암묵적인 공범이거나 아니면 동조자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예. 왜냐하면 형이 동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저런 문제로 모금 활동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돈이나 이런 데에 얽혀 있지 않고서는 동생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멀쩡하게 인터넷에 올려주는 형은 없을 거라고 예. 생각되고요. 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형은 동생이 죽을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멀쩡하게 올려주는 장난으로 거지. 올려줬다. 진짜로 그걸 죽겠다고 해서 올리는 유서를 그걸 멀쩡하게 형이 인터넷에 올려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 번째로 미스테리한 인물, 이미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살한 아내입니다.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상한 자살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석연치 않은 자살입니다. 지난달 1일, 그게 9월 1일인 거죠. 의붓 시아버지에게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네. 이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남편과 같이 네. 갔고 그것도 강원도에 가서 네. 본인 피해는 여기서 네. 여기서 신고를 하는데 강원도까지 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거긴 소위 말하는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쪽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쪽에 가서 한 그러니까 거고요. 의붓 시아버지가 네, 강원도에 그쪽에 살고 사니까 있었기 한 때문에.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게 8년 동안 뭐 일단 성폭행을 당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8년 동안이나 지속된 상황에서 이제야 고소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고소를 하고 그 후에 조사를 한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몇 차례 받고 이 고소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지 그걸 피해서 내가 자살하겠다는 보통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소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기 전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내가 수치스러워 자살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고소를 했다는 건 이 사실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고 예. 떳떳하게 해서 이 의붓 시아버지를 처벌하겠다는 그렇죠.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살한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편 이모 씨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혹시 자살에 관여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최모 씨 아내 최모 씨의 그 사체에서도 일단 폭행 흔적도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 투신 전에 무언가 남편이 투신을 유도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증거가 있느냐, 증거 가지고 와봐라, 그 당시 성폭행 상황을 재현해봐라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자살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 과정에 폭행이 오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내 최모 씨의 자살. 저번 달 9월 1일 날 고소를 하고 9월 5일 날 사망을 했으니까 4, 5일이 지나서 어떤 급격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살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번 사건에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게 부인의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행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아빠의 모범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부인이 성폭행 문제로
경찰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 부인이 그렇게 해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 사건이 더 많이 언론에 알려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고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의붓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시에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용히 넘어가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급한 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이 갑자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니까 굉장히 모든 사건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하는 점을 지우기 위해서 이른바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다가 부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뭐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뭐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는 것은 이른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알리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일들이 꼬여갖고 뭔가 다급한 사정으로 이 딸 친구들까지 결국 불러들여서 결국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로 주목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 혹은 자살 방조라고 보이는 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아내에게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성폭행을 당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 아내가 자살한 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바로 저 영상인데 지금 아내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꼭 품고 가요를, 그러니까 자신 딴에는 추모하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게 올린 게 아내가 죽은 지 한 12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예요, 교수님. 이게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게 도저히 저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다급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평정심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한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룬 것은 SNS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내 자살이라고 하는 이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적어도 본인은 아내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중성이고요. 지금 이제 저것을 보았을 때는 아내를 포함을 해서 아이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깥 사람들과의 교류를 갖다가 차단시키고 격리시키고 본인이 조정 통제를 갖다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경찰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타살 의혹, 딸의 친구를 타살한 의혹도 받고 있고 딸을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로 만들었고 부인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 이모 씨, 이 남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자가 전해준 대로 이 어금니 아빠의 여중생 살해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 것도 많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조금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상문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아주 빠르게 발부가 됐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살인 혐의 받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따님도 유기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뭐 억대 후원금 받아가지고 호화 생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오히려 성실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보시면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의혹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씨의
이 이중 생활입니다. 이 씨가 지금 보면 이렇게 겉으로는 아픈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범죄자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외제차도 끌고요. 굉장히 뭐 생활이 호화스러웠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워낙 이 딸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아직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네. 최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전 국민이 좀 배신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농락당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딸 치료비를 만들겠다고 해서 모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버지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뭐 자동차 튜닝에 뭐 열성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본인 명의의 외제차의 경우에는 뭐 미국산 차량을 갖고 있었다 4천만 원대 차량이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지인 명의라든가 형이나 누나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9월 초에 그 자신의 그 부인이 그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영정 사진을 들고 본인이 노래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또 SNS에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전 국민들 대상으로 대국민 사격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을 보게 된다면 뭐 온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외제차를 이용을 한다든가 보통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살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갖다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지금 온 국민이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저렇게 잘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그 몸에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는 모습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저랬을까? 저 사람 참 심리 상태도 참 궁금하고요. 왜 딸의 친구를 죽였을까? 이것도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동기는 아직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고 딸도 아직 지금 온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딸이 본인의 친구를 데리고 이 집에 와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성행위 관련 도구들도 나와서 뭐 그런 걸 요구했다 거절해서 혹시 살해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의 행태는 아니죠. 지금 차량 이용도 그렇고 온몸에 문신을 한 것도 그렇고 문신을 보통 누가 하나요? 조직폭력배들이 과거에 많이 하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본인의 위용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 이 문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억압해야 돼서 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인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어린 이런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문신을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과정들도 한번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이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너무 흘려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지나갔던 건 아닐까 생각해요. 미담으로만 듣고. 네. 왜냐하면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내가 감옥을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그 구속이 돼서 감옥을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걸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조폭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신을 이미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시절부터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 또 그 문신을 이후에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언론에서 선행을 이제 알리는 데에만 좀 치중을 하면서 검증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닐까. 당시에 뭐 모금이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뒤늦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뭐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가 공짜로 안경을 나눠주면서 그 일부를 이제 성금으로 모금한다거나 이런 여러 이벤트까지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까지 가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활동도 하고 국토 대장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면서 상당 금액의 돈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그러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증하는 작업엔 좀 미흡했던 것도 아닐까. 그리고 올해 초에도 사실 3,500만 원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 치정이나 돈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올해까지 그동안에 이제 화제를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다가 돈을 모금했다가 그 돈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고를 만약에 다시 겪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여러 가지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뒤늦게 한 8년 전에 성폭행 당한 것을 가지고 굳이 의부 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던 문제라든가, 또 이후에 뭐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유서에 부인한테 그 성폭행 부분을 다시 한번 재현하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네. 이런 게 사실 돈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이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중생 딸의 친구를 왜 살해했냐는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근데 지금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목줄림 흔적은 나왔는데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범행 동기 혹시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이제 그 궁금한 그런 점인데요. 지금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이 그 딸이 자기가 초등학교 동창생들 여러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그렇죠. 보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 자체가 다른 그 아이들과의 어떤 그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 거절했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학생만이 그 성격이 그렇다 그래요. 남의 어떤 그 제의를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가긴 갔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별로 친하지도 예. 않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아이를 갖다가 최초에는 지금 추정되기로는 뭐 집안에서 음란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부검 결과 이제 그 시신을 유기를 할 때 옷은 다 벗겼지만 뭐 성폭행 흔적은 없다라고 옷을 다 벗겨놓고 벗긴 상태에서 유기를 했다는 했군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범죄자들이 그 교도소라든가 이런 네. 데서 지난번에 그 더들강 사건 같은 경우도요, 피의자가 그 모든 그 피해자들의 그 옷을 다 벗겼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벗겼거든요. 그것은 이제 혹시 그렇게 벗기게 되면은 거기에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라든가 이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제 옷을 다 벗겼기 때문에 어떤 성폭행 흔적이 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부검에서는 그게 안 나왔단 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딸이 현재 전혀 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딸이 다시 이제 깨어나면은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의혹투성이 사건인데, 자, 딸은 지금 현재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에 완전 이상 소견은 없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은 도대체 왜? 자, 딸이 아빠가 강원도 영월에 시신을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딸 치료비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고를 겪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네. 차가 석 대입니다. 네. 한 대 이제 미국 차는 본인 소유고요. 네. 나머지 한 대 에쿠스는 누나차. 네, 그리고 또 범행에 이용이 됐던,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흰색 SUV BMW 차량은 또 형의 지인의 차. 차죠. 네. 그리고 또 교회 다닐 때 딴 사람들 본 차도 수입차가 두 대가 더 있고. 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 소유 차량은 2대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차량을 본인이 거의 자기 차처럼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요. 사치 유기할 때도 결국 네. 본인 차처럼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다 이모 씨가 다 되고 명의만 다른 사람 걸로 돌려놓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자기 차거나 자기 재산으로 잡힐 경우에 모금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인사건 관련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예.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단적으로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중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게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다 본인 돈으로 들어가서 다 다른 사람의 명의만 해놓은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고 SNS에 딸의 아픔, 딸의 앞으로의 치료 과정, 우리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책도 내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대담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게 된다면 뭐 언론과의 접촉이라든가
SNS에 자기의 어떤 심정을 뭐 피력한다든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보다는 그 뭐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걸 굉장히